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간단한 경제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주제를 정해 본다면 우리 생활 속에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이 녀석이죠. 돈. 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로 해서 총 5번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큰 무슨 이 짧은 시간 안에서 많은 경제적인 이야기나 금융 상식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단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전달드린다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모두가 이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게 아닌가 저도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이 왜 돈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다 라고 이름부터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돌고 돌아야만 돈이라는 건데 이 돈이 돌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겠죠. 예를 든다면 돈에 빗대어서 물을 생각해 볼까요? 물이 돌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돌지 않는다면 고일 수밖에 없겠죠. 고인물, 고인물인다라는 겁니다. 고인물은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에 따른 악취도 날 것이고 미관상 좋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는 생명도 살 수가 없는 거겠죠. 같은 이치로 피가 돌지 않는다면 전기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면 모두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고 돈다라는 의미로서 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돈은 잘 돌아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드리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였고요. 곧 화폐라고 부르는 거죠.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화폐, 지폐라던가 동전을 말씀드립니다. 화폐의 사전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화, 물건이 되겠죠. 어떤 재화를 옮기기 위한 어떤 사회 안에서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한민국엔 원화를 사용하고 있죠. 뭐 10,000원짜리를 그려볼까요? 이 1,000원이네요. 네, 10,000원의 이 종이는 10,000원 종이라고 부르지 않죠. 어떤 화폐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이 10,000원을 가지고 사과를 살 수도 있겠고 여름에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 재화들을 옮긴다, 사용한다. 그럴 때 약속으로서 사용되는 어떠한 이제 단위가 화폐가 되어 있는데 이런 약속이 서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 10,000원이라고 써져 있는 이 종이를 마트에 가고 카페에 갔는데 그 주인은 이걸 건네주지 않겠죠. 왜냐하면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화폐 10,000원권은 사과 뭐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과 몇 개와 아메리카노 3잔을 줄 수 있는 약속된 기준 안에 있다면 이 주인은 그 10,000원짜리 종이를 받고 사과나 아메리카노를 그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겠죠. 그렇게 사회적인 약속이 있어야만 화폐는 그 돈으로서의 역할, 돌고 도는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잘 돌고 돌았을 때 의미가 되는 거겠고요. 이 사회적인 약속도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이런 화폐에서 말한 화폐를 칭하는 화폐를 설명하는 사전적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예를 들면 어떤 코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이 많을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코인을 화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뭐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은 어렵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코인 시장을 뭐 제대로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뭐 몇 분 단위로, 시 단위로, 일 단위로 이 가격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였죠. 뭐 당연히 뭐 원화, 엔화, 달러도 뭐 일 단위로 또 그 매 시간 단위로 바뀌는 건 환율이라는 것 때문에 있지만 어떤 코인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는 가격을 칭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속이 이루어지기 쉽지가 않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직은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이 무슨 코인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사회적 약속 안에서 화폐라 부르기가 조금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넘어가 보죠. 오늘 이 시간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여러 예시와 어렵지 않은 그 상식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린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돈은 실존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마 한 두 번째 시간 아니면 세 번째 시간 때 이것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드린 시간을 가질 건데요. 돈은 실존하는가? 이 지구상에 지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돈 화폐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은행 안에서 어떤 나라 안에서 찍혀져서 발행되고 있고 통용되고 있는 그 많은 단위의 그 금액의 그 화폐들이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또한 경제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현존하고 있는 그리고 현실에 나와 있는 돈보다 그렇지 않은 돈이 몇 배수, 몇백 배수 그 이상으로 많다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안에 있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 아마 말씀드릴 것 같아요. 뭐 은행을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예금주들은 나의 돈을 은행에 맡기게 됩니다. 그럼 은행에는 나의 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였죠. 은행은 또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금하였던 저금하였던 돈들을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곳에 전달하게 되는 거였죠. 뭐 돌고 돌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요. 여기서만 보더라도 나는 분명히 10,000원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 10,000원이 그대로 이 은행에 들어있지 않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 데이터 상으로 나가 있는 이 돈이 또한 이 은행에도 그대로 데이터로 남아있겠죠. 저는 아직 찾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나의 10,000원은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고 또한 여기 있는 돈이 나의 10,000원이 또 여기에도 있고 이렇게 돌고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0,000원권 한 장이 어디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였죠. 데이터 상으로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돈은 실존하는가에 대한 답 아닌 답으로는 당연히 돈은 실존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와 있는 돈보다 그렇지 않은 돈이 훨씬 더 비대하고 크다라는 것들, 이건 여러분들도 또한 간단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첫 머리에서 했던 말에 대한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G20에도 뭐 들어간 지가 오래죠. 또한 몇 년 전부터 또 경제대국 대한민국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7위인가요? 그 이상으로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 UN 가입국 기준으로는 193개국인가 하는 나라가 등록만 된 나라만 보더라도 거의 200개가 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는데 그 중에 경제대국 7위에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실감이 나시나요? 지금 많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일자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빚에 대한 걱정들도 하고 있고요. 소득이 너무나 부족하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지역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는 많은 매스컴이나 또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말로는 정말 우리나라 경제대국 7위가 맞나, 뭐 GDP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정말인가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였죠. 돈이 흐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돈이 정말 제대로 흐르고 있는가, 어디에 멈춰 있는 건 아닌지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는 그 소비 말입니다. 아메리카노를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있죠. 아메리카노를 내가 소비해야만 내가 어디 카페에서 사 마셨을 때에 이 커피를 팔고 있는 그 카페는 그 수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갈 겁니다. 소득이 올라가니 작은 예시겠지만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가 되겠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 돈이 순환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그 수익으로 또 여유롭게 소비도 늘어날 겁니다. 소비가 늘어나니 이 소비자들은 또한 뭐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많은 것들을 또 사고 또한 소비하고 구매하고 하면서 이 일련의 과정이 반복된다라는 거였죠. 또 구매가 일어나고 또 덕분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소비가 되고 하면서 이 지역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론대로 정말 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죠. 내가 당장 사 마실 아메리카노 사 마실 돈이 없고 없으니 카페에는 손님이 줄어들겠죠. 줄어드니 지역 경제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카페에서도 판매가 안 되니까 내가 굳이 종업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 더욱더 지역 경제 어려워지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는 당장 아르바이트도 직장도 없으니까 소비는 더욱더 일어나지 않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 난 당장 돈이 없어. 아메리카노 사 마실 수가 없고 카페를 갈 수가 없고 카페 알바생이 줄어들고 가족 단위로만 그 사업도 진행하니 더욱더 지역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또 그러니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더 안 사 마시고 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였죠. 돈이 잘 돌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저도 아닌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한 번 더 이건 언급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결국 잘 돌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비가 갑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였죠.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남은 시간에는 제가 또한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고 예시를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누군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사람을 그려보죠. 사람이 저로 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면 될까요? 나라고 하면 되겠구나. 다시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돈을 가졌어요.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A와 함께 카페를 간 B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A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100만 원을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을 B라는 친구에게 줍니다. 주고 본인은 어디를 갈까요? 화장실을 가겠죠. 화장실을 간 동안 B야 내가 너한테 지금 100만 원을 잠깐 맡길 테니까 내가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좀 보관 좀 해줘라고 100만 원을 주고 간 거예요. 그냥 주고 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B가 자기 돈도 아닌 100만 원을 어떻게 하냐면 이 옆집 아니죠. 이 카페 옆에 있는 빵집의 사장님에게 이 100만 원을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B는 빵집 사장님에게 빚을 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돈도 아닌 이 100만 원을 빵집 사장님에게 드리면서 사장님 저 100만 원 갚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 돈도 아닌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100만 원이. 그런데 이 빵집 사장님은 내가 못 받을 줄 알았던 100만 원을 받았어요. B에게. 근데 알고 보니 빵집은 자기 앞집에 옷가게 사장님에게 또 1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100만 원을 못 갚고 있는 거였죠. 근데 100만 원을 B가 갚았어, 나한테. 그래서 나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죠. 항상 눈치만 보였는데요. 그래서 옷집 가게 사장님에게 또 100만 원을 드리는 거죠. 빚 갚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도 못 받을까 생각했었던 100만 원을 빵집 가게 사장님이 나에게 갚았더니 옷가게 사장님 알고 보니까 또 옆집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할 말이 없네요. 세탁소 아저씨에게도 이 옷가게 사장님이 빚을 진 적이 있었던 거예요. 다 빚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돈도 아니 자기 돈이죠. 이 100만 원을 또 세탁소 아저씨한테 가고 세탁자 아저씨도 알고 보니까 또 뭐야 꽃집 아저씨한테 빚을 졌었던 100만 원을 또 주고 또 주고 한 거였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원래 이 B라는 친구는 꽃집 가게에서 알바를 했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꽃집 아저씨가 줄 돈이 없었어. 그냥 내가 줄게 하면서 그냥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꽃집 가게 아저씨가 지금 100만 원을 갑자기 받았죠. 그래서 B에게 가서 B야 미안하다. 내가 이제서야 밀린 아르바이트비 100만 원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한 거였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더 끝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왔던 A가 자기가 빌려준 것도 아니죠. 맡겨놨던 100만 원을 B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B는 그 100만 원을 다시 주죠. 여기다 너가 맡겨놓은 100만 원. 여러분 지금 이 약 10분 사이에요. 10분 동안에 A가 화장실 다녀온 10분 동안에 이루어졌던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A가 100만 원을 B에게 잠깐 넣었다가 뺀 거예요. 보이시나요? 넣었다가 뺀 거죠.
A라는 친구의 생각만 봤을 때는 자기 돈 100만 원 한 10분 동안에 B에게 찍고 다시 자기에게 온 거예요. A는 손해본 거 있나요? 그냥 자기 돈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A가 화장실을 다녀왔던 그 10분 동안에 이 작은 이 소규모 네트워크는 A의 돈 100만 원 덕분에 B는 어차피 갚아야 될 자기 100만 원 빵집 가게 아저씨한테 갚았고, 어차피 빵집 가게 아저씨도 옷 가게 아저씨한테 100만 원을 돌려줘야 됐는데 돈이 갑자기 생겼다 보니까 갚을 수 있었고, 갚을 수 있었고, 갚을 수 있었고, 갚을 수 있었던 거예요. A가 잠깐 넣었다 뺐던 100만 원 때문에 이 지역은 돈이 흘러가게 되어서 선순환을 이뤘던 거였죠.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돈의 흐름에 대한 마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오늘 수업은 아마 작게라도 유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데 신기하게 들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이 100만 원이 한 칸 한 칸 옮겨가는 이 이야기가 이 1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100만 원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수료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해외 지분이라든가 뭐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은행의 예대마진의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이 100만 원이 넣었다 빼서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100만 원 돈의 흐름이 지금 보여드린 예시만큼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이게 맞죠. 돈이 흘러야 한 칸 한 칸 밀어가면서 이 경제가 흘러가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좀 두서없이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좀 더 여러분들 생활에 밀접하고 여러분 몰랐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아니죠. 오늘 드린 경제적인 상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